네, 안녕하세요. 중등 국어과 교사 수채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던 수업 실현 만능 틀과 제 구상지 작성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지금 감기에 걸려서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가볼게요. 저는 우선 만능틀이라는 거를 사전에 만들어 두고 연습에 임했던 건 아니었고, 하다 보면서 입에 붙은 멘트들을 위주로 한번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만능틀을 사전에 다 꼼꼼하게 제작을 해두고 연습에 들어가시기보다는 여러 가지 버전으로 수업 실현을 해보시면서 입에 잘 붙는 멘트들과 계속 하게 되는 수업 장치들, 활동들 위주로 조금 조금씩 덧붙여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은 저는 도입, 전개, 정리 이렇게 세 가지 단계로 틀을 구성을 해봤고요. 도입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좀 있었어요. 경기 응시자인데 도입을 다 하셨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저는 항상 3분 내외로 도입은 가져갔습니다. 인사를 하면서 제 수업 슬로건을 보여주고 싶었고 제가 수업 시간 동안 활용하는 그런 장치들에 대해서 초반에 활용을 하겠다라는 걸 안내해 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도입을 꼭 넣었고요. 이때 그렇다고 해서 전시학습이나 뭐 동기유발까지는 절대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만 진행을 했는데요. 관리번호 몇 번 수업 실현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서요. 만약에 조건에 국어 교과 교실이 있으면은 국어 교과 교실을 찾아준 1학년 8반 친구들, 2학년 8반 친구들 이런 식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건이 교실인 경우에는 굳이 요 앞에 멘트를 하지 않고 그냥 1학년 8반 친구들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나오는 게 제 수업 슬로건이었는데 저는 우리들의 질문들로 채워가는 알록달록한 국어 시간이라는 도입 멘트를 항상 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아이들의 질문들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보여주고자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수업 장치였던 질문 스케치북도 나오게 된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좀 저마다의 질문을 자유롭게 던져볼 수 있는 그런 교실 공간을 의도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경기도 교육청이 주관하는 하이러닝 플랫폼을 항상 활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하이러닝 플랫폼을 완전 빠삭하게 공부를 하고 들어갔던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이 플랫폼 안에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요 정도만 알고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하이러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싶으신 선생님들은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국어 수업 게시판, 이제 그 플랫폼 안에서 교과별로 게시판 그런 수업 개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이 국어라고 명칭을 해서 들어오도록 안내를 했고요. 확인하고 나면 접속률이 100%가 되었네요. 이런 멘트들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태블릿 PC로 교과서를 보고 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첫 번째 슬라이드에 단원명이 띄워져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같이 읽어보고 수업 시작해볼까요? 라고 수업을 열었어요. 저는 그때 단원명을 판서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었어요. 그리고 저는 학습 목표를 배움 목표라고 지칭을 했는데 배움 목표를 읽으러 갔고 저는 배움 목표는 따로 판서하지 않았습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그냥 확인해볼까요? 네, 잘 읽어주었네요.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배움 목표랑 관련을 해서 보통 활동들이 짝지어져 있기 때문에 배움 목표 읽고는 바로 활동을 안내를 했습니다. 활동 1, 활동 2, 활동 3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작년에도 활동 1과 활동 3만 실현을 하고 활동 2는 생략이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칠판에는 활동 2가 무엇인지는 그냥 간단하게는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판서도 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우리 반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이 올라왔다라는 상황을 항상 설정을 했어요. 오늘의 단원명과 관련해서 그냥 가벼운 질문들이 올라오는 거죠. 올해 2024년 기출이 협상이었는데, 이 배우 목표랑 단원명을 읽고 왔더니
실제로 제가 기출 시험장에서도 그럼 우리 실제로 협상해 볼 수 있나요? 그리고 서로 평가도 해봐요. 이런 질문이 들어온 걸로 설정을 했었어요. 실제로 기출에 협상을 하고 평가를 해보는 활동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살짝 여기서 밑밥을 깔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토대로 질문 스케치북이 소개가 돼요. 오늘 수업 진행하는 동안 궁금한 점, 모르겠는 점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실시간 소통 게시판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을 올려주세요. 라고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도 보고 친구들도 보면서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질문 스케치북을 제가 도입했던 이유는 물론 아이들이 실시간으로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보다 아이들이 선생님이 말하는 도중에 그 말을 끊고 질문을 할 수 있는 친구들이 많진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 자유로운 질문의 장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요 실시간 게시판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수업을 하고 있는 중간에도 아이들이 이게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정말 저번 시간에 배운 게 살짝 생각이 안 나는데 선생님을 굳이 지금 부르고 싶지는 않다. 이럴 때 이제 질문 스케치북에 애들이 질문을 하면은 그걸 확인한 다른 친구가 뭐 재빨리 답변을 해줄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만든 거여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개로 가볼게요. 활동을 보통 2가지를 하게 되잖아요. 저는 첫 번째 활동은 주로 먼저 개인 활동하고 그 다음에 짝 활동하고 그리고 그 짝꿍 모둠끼리 다시 짝을 이루는 짝 모둠 토의를 한 번 더 했는데 저는 그냥 이거를 좀 튀어 보이기 위해서 짝짝꿍 토의라고 얘기를 했어요. 뭔가 명칭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2번째 활동을 할 때는 모둠 활동을 했고요. 그리고 활동 결과를 서로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활동 보시면은 그리고 제가 항상 친구들한테는 학생들한테 활동할 시간을 몇 분 정도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을 좀 중간중간 넣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애들이 몇 분이요? 이러면 몇 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활동 시간을 안내했고요. 요때 이제 배움이 느린 학습자 모둠이 나와요. 짝꿍 토의를 하게 되는 이유죠. 짝모둠 활동을 했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모둠이 발생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나눔을 대비해서 요 윈터라는 친구를 이제 설정을 했었어요. 이 친구는 제가 다문화 가정 학생으로 설정을 한 친구였고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다소 느린 학습자였습니다. 그런데 조건에 있지 않은 이상 이 친구가 따로 다문화 가정 학생인 걸 언급하진 않았어요. 그냥 딱 튀는 영어 이름은 윈터라고만 불렀고 이 친구랑 함께 있는 유나라는 모둠이 지문 이해나 해야 하는 활동을 빠르게 수행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교사가 이때 비계를 제시해주고 피드백을 제공해줍니다. 그래서 교사가 다 하는 게 아니라 배움이 빠른 학습자 모둠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배움이 빠른 학습자 모둠과 짝짝꿍 토의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저는 배움이 빠른 학습자 모둠은 항상 용화와 서연이라는 모둠으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이름은 바꾸시면 되니까 저는 이제 배움이 느린 학습자랑 배움이 빠른 학습자 모둠을 여기서 집어넣어서 서로 토의를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그리고 활동 결과를 공유를 하게 된다면 초반에 좀 어려움을 겪었던 윈터랑 유나, 즉 배움이 느린 학습자 모둠이 이걸 극복을 하고 먼저 발표를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어려웠던 점을 잘 해결한 것 같은데요? 라는 칭찬도 해주고 그리고 나서 활동 내용을 2-3개 정도 판서를 하고 피드백을 해주었어요. 이렇게 해서 활동일이 끝나면 다시 배움 목표로 돌아가서 우리 이렇게 첫 번째 배움 목표를 달성했네요. 이러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 블록타임제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쉬었어요. 잠깐 쉬고 와서 2번째 활동 힘차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2번째 활동은 주로 이제 내용이 많이 쏟아지는 모둠 활동인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구체적인 그런 활동 결과물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는 활동 안내를 오래 한다기보다는 아이들한테 빠르게 활동 안내를 해주고 활동 결과를 빠르게 이제 많이 공유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활동에 들어가기 앞서서 또다시 질문 스케치북에 요
좀 막막해하는 친구들, 뭐 일모둠에게서 질문이 들어왔네요. 어떻게 시작할지 조금 막막하군요.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넣었어요. 이 질문은 다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을 넣는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뭐 제안을 하는 거죠, 선생님이. 선생님이 봤을 때는 뭐 그림을 잘 그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포스터로 만들어 볼까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제안을 좀 해주면 아이들이 좋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모둠도 원활하게 활동이 시작되는 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고 나면은 활동 결과를 공유해주는 시간을 가졌고요. 서로의 뭐 활동 결과에 하트가 많이 달려있네요. 이런 식으로 피드백도 많이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으면 자기평가랑 동료평가를 이때 진행을 했는데 우연히 운 좋게도 이번 제가 응시했던 2024년 기출에는 자기평가를 하는 게 아예 조건이었어요. 저는 이 자기평가지도 질문 스케치북에 올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런 걸 느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느꼈어? 이것도 하나의 질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기평가지를 먼저 작성한 친구가 질문 스케치북에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보는 식으로 질문을 남기면 이제 이렇게 자연스럽게 서로 자기평가도 해보고 뭐 아니면 나는 오늘 누구누구 덕분에 뭐잘 해결할 수 있었어. 이런 식으로. 저는 실제 시험장에서도 요 친구들 있죠. 요 배움이 느렸던 학습자 모둠이 요 동료 평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방식으로 실현을 했었거든요. 오늘 뭐 초반에 좀 막막했는데 용화랑 서연이가 잘 도와줘서 너무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정리는 뭐 간단했어요. 다시 배움 목표로 돌아가서 모든 배움 목표를 다 달성을 해보고 다음 시간에는 뭐 그냥 짧게 뭐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하고 마쳤습니다. 별거 없죠? 네, 이런 식으로 수업 실현을. 네, 다음은 구상지 작성법입니다. 저는 우선 제가 2024년 2차 시험 당시에 실현했었던 기출을 가지고 구상지를 작성을 해보았고요. 기억을 떠올려 보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구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저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단으로 분리를 해서 구상지를 작성을 했어요. 그리고 제 구상지는 곧 칠판 판서의 내용과 동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칠판의 판서를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라는 계획하에 구상지를 작성한 거여서 저는 주로 칠판에 쓸 내용들을 머릿속으로 그리면서 구상을 했어요. 그리고 칠판에 꼭 써야 할 내용이 아니더라도 이 부분을 판서할 때쯤 해야 되는 멘트들 혹은 애들이 질문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 위주로 간단히 메모하면서 구상을 했습니다. 우선은 맨 중앙에 이렇게 제일 위에 상단에 저는 항상 단원명을 적어뒀었거든요. 그래서 단원명 여기 적혀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파트에는 제 수업의 핵심 장치였던 질문 스케치북이 이렇게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뭐 활동 1을 하다가도 활동 3을 하다가도 중간중간에 질문 스케치북에 질문이 들어오면은 요 질문 스케치북 코너로 와가지고 판서도 하고 수업도 하는 거죠. 그리고 활동을 보통 2개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활동 1, 2, 3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 활동 2는 생략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단원 이름, 활동 이름만 적어두고 실제로 수업에 시연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뭐 생략 이런 글씨는 안 썼겠죠, 당연히. 그리고 활동 이제 첫 번째 활동, 그다음 두 번째 활동 이렇게 순서대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질문 스케치북에 첫 번째 요 질문을 보시면은 저는 항상 첫 번째 질문을 단원명과 배움 목표를 살펴보고 와서 학생들이 그냥 간단하게 질문할 수 있을 만한 것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조건이 협상을 아이들이 직접 하고 서로의 협상에 대해서 평가도 해보는 뭐 그런 조건이 있었어요. 여기 활동 3번이 협상 과정 결과 공유 및 평가하기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학생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럼 우리 오늘 실제로 협상도 해보고 평가도 해보는 건가요? 평가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라고 질문을 남기면
그거에 대해서 제가 네 오늘 요런 활동들을 할 거여서 상윤이가 첫 번째 질문 학생 항상 제 동생 이름인데 상윤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활동 1번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 자료 2번 뭐 문제 상황 분석을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 여기 시간은 제가 굳이 판서를 하진 않았지만 제가 이 각각의 활동을 몇 분 줘야 될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옆에 항상 시간을 써놓긴 했어요. 근데 판서를 굳이 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자료 2번에 대해서 문제 상황 분석을 시키고 아이들이 어떻게 분석을 하는지가 여기 적혀 있고요. 분석하기 전에 이제 또 분석이 어려운 친구들이 여기 배움이 느린 학습자 모둠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질문 스케치북에 분석이 어렵다라는 질문을 주면은 제가 그때 비계도 제공해주고 이것도 조건이었어요. 교사의 비계를 제공하시오. 그래서 비계 제공을 이때 해라 뭐 이렇게 제가 메모를 해놓은 거죠. 이런 것도 굳이 판서를 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뭐 보시면은 그리고 그 조건 중에 상대 측에 제안할 대안에 그 예시를 교사가 들어주라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저는 이것도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걸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질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상대 측에 제안할 대안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고 제가 학생들 전체에게 교사의 예시를 들어주는 식으로 시연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라면 무인 카페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학생회가 어떤 어려운 점을 겪게 될 것 같나요? 라고 질문을 해서 애들이 뭐 청소하는 거요, 뒷정리하는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제가 이제 예시를 이렇게 드는 거죠. 맞아요. 제가 뭐 학생회라면 상담 동아리 측에게 중간 정리와 청소를 상담 동아리가 해줄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제안해 보는 것을 한번 대안으로 삼아 볼래요? 라는 예시를 뭐 이렇게 들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활동 3번이 협상 과정의 결과 공유 및 평가하기였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서 이제 많은 내용들이 좀 쏟아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에 구상을 좀 오래 했었는데 그리고 저는 중간중간에 막 학생들 이름이 탁탁 안 튀어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누가 발표하는지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름들은 제가 뭐 시간적 여유가 된다면 판서도 항상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이제 제가 학생회 측과 상담 동아리 측으로 나누어서 발표를 시켜야지라고 가정을 했었고 1모둠 내에서 학생회 역할을 맡았던 태인이가 뭐 자신이 어떤 결과를 도출했고 상담 동아리 측을 맡았던 민호는 어떤 결과를 도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발표를 들어보고 이렇게 다른 모둠들의 동료평가 같은 느낌으로 하트 피드백이 있는 것도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이렇게 뭐 1모둠, 3모둠 2개의 모둠 정도 발표를 들어봤었고요. 그리고 조건에서 자기평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길동이라는 친구의 조건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협상 전략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자기평가를 주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런 거였거든요. 전 요것도 어떻게 끄집어냈냐면 질문 스케치북에 길동이 말고 이제 영현이라는 친구가 먼저 자기 평가표를 공유해 주면서 나는 오늘 이런 걸 느꼈고 이런 평가를 해봤어. 너희들은 어때? 라는 질문 스케치북에 올린 것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고 길동이가 나 내 자기 평가표도 봐줄래? 라고 여기 올린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길동이의 자기 평가표를 보면서 교사가 뭐 협상 전략을 활용하지 못했군요. 자기 팀의 요구 조건을 지키느라 힘의 전략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학교 친구들 간의 협상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는 후회 전략을 사용을 하는 게 좀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이렇게 피드백을 주는 것으로 끝을 냈습니다. 구상지는 이렇게 작성했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네, 감사합니다.